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은요. 김용태 현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물론 당원 당규에 따라서요.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대위는 원래 6개월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발족하게 되면 최장 6개월을 하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권영세의 자녀 임기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6월 30일에 끝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친윤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설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근데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파 불문하고 이미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7월 1일부로 누군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취임해서 8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달 반에서만 길어야 2달 뭐 요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헤럴드 경제에도 쓰도요.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가는가?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유력하다 하는 건데 유력한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그 뭐 한두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한두 달 비대위원장 누구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시기도 촉박해서 2달 정도 이걸 비대위원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본인 입으로 김용태 후임 비대위원장 찾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겸직을 하던가 아니면 원내대표를 맡고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던가 당대표 권한대행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대위원장은 아예 겸직을 하던가 아니면 이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인데 비대위원장이 공석이니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한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지난번에 권성동이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그 비대위원들이 같이 동반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당연직인 송원석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대위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7월 1일에 전국위원회를 오늘 소집을 해놨습니다. 7월 1일 전국위원회 소집을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온라인으로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는 새로운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송원석이 비대위원장 겸직을 하던 아니면 뭐 권한대행을 맡던 간에 송원석 비대위가 된다.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김용태 비대위고 화요일부터는 송원석 비대위가 된다. 뭐 이게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거예요.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송원석 비대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당대회 날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뭐 8월 중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관리형 비대위가 되겠죠. 아까 송원석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2달짜리인데 무슨 뭐 대단한 혁신을 하고 뭘 하는 그렇게 혁신형 비대위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까지 요 선거 관리를 무난하게 하는 그런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 관리형 비대위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제까지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8월에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원석의 꼼수가 이제부터입니다. 비대위 자체는 관리형 비대위인데요.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고 관리형 비대위인데 여기서 뭘 하겠다?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 그러니까 송원석이 지금 혁신위원회를 원래는 자기가 뭐 원내대표 선거 공약으로 했다가 근데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저건 당대표가 이제 지시할 사항인데 원내대표 본인이 하기에는 그거는 월권이에요. 명백한 월권. 그러니까 원내대표 뭐 그 산하에 그런 기구를 둔다. 근데 그것도 억지 추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혁신위원회 띄운다고 해놓고 혁신위원회 띄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김용태가 물러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뭐 겸직하게 되면은 이제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혁신위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를 띄울 것이다. 근데 혁신위의 주요 안건이 무엇이냐? 혁신위의 주요 안건이. 근데 김용태가 제시한 5대 이게 안건이냐? 근데 5대 안건 중에서 이미 송원석은 2가지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죠. 그게 뭐예요?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거. 그다음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후보 강제 교체시키려는 거에 대한 당무 감사.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3가지는 별 사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비대위 이 관리형 비대위인데 여기서 혁신위원회를 때린다. 세상에 저는요 여러 가지 뭐 변형된 버전들을 봤지만 비대위 자체가 모태가 되는 비대위 자체가 혁신형이 아니고 관리형인데 그 관리형 비대위원회에서 혁신위를 띄운다? 그거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저 혁신위가 진짜 하려는 게 김용태가 제시한 아주 기본적인 5대 그 개혁안 중에 안건은 다 빼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다음에 후보 강제교체 당부감사 이건 빼고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밑에 문단에 나오죠. 혁신위가 주로 다룰 안건으로는 당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이 거론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단 지도체제. 어제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에 났고 제가 어제 쿨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송원석 비대위가 띄울 혁신위가 다룰 안건은 딱 저거예요. 집단 지도체제 바꾸자. 지금은 당대표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 트랙이 있었고 1부 리그, 2부 리그 비슷하게 해갖고 되는데 저거를 합쳐서 통합 리그로 해서 거기서 1등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2등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 뭐 그런 걸로 하자. 이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근데 심지어 뭐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예 대표 최고위원을 두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 그 의장력을 맡는 수평 최고위원회, 순환 최고위원회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혁신위를 멤버를 누가 다 인선을 하죠? 송원석이 할 거 아니에요. 송원석이. 그죠? 그럼 혁신위는 뭐 하는 데냐면 그 혁신의 안건을 만드는 거예요. 혁신의 안건을 만들고 그러면 혁신에서 만든 안건은 어디서 그럼 의결을 하는가? 비대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회. 예. 근데요. 이런 겁니다.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63%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준비했던 비대위가 황우여 비대위예요.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회에서요. 장난을 치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려고 장난을 치려다가 당 내외의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그냥 깨갱하고 꼬랑지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근데 요번에
그 송원석 비대위가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송원석이 혁신위원회를 자기 입맛에 맞게끔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이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지금 당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우격다짐을 해갖고 혁신이 안으로 만든 다음에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또 비대위 멤버도요. 7월 1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멤버까지 땅땅땅 두드리는데 그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원 안을 제시하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송원석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에서 혁신위에서 만든 집단 지도 체제 그걸 혁신안이랍시고 땅땅땅 두드려 갖고 8월 정당대회는 이제 기존의 당원 당규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의 당 대표가 아닌 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꼼수의 꼼수 아닙니까? 꼼수의 꼼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요. CBS 라디오 한판승무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집단 지도 체제에서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 친윤들이 용산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화풀이 하는 거다. 용산에서 뺨 맞고 용산에 누가 있었죠? 윤석열이 있었죠. 여의도에 화풀이 하려는 대상은 누구죠? 한동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파면으로 좀비가 된 친윤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주주다, 건재하다라는 거를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친윤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당 대표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기껏해 권성동인데 권성동이 남은 게임이 되겠습니까? 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가장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공환증 환자들이 친윤에는 많죠. 두 번째는 김문수도 한독수하고 그 단일화 때 보니까 완전 꼴통이더라. 말도 안 통하더라. 뭐 이런 거고. 안철수 지금은 뭐 친윤들하고 이렇게 좀 주파수 맞추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안철수도 저 좀 4차원이라 갖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당권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리지널 자기들하고 편안하게 이 얘기하고 뭐 코드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근데 이게요 과거에 보면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얘기 계속 들어왔던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봉숭아학당 얘기를 듣더라도 자기 친윤도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친윤의 영향력 누구 한 사람 압도적인 리더십이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친윤도 한 자리 차고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는 그 배경 설명으로 친윤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 독주하는 걸 당이 못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 좀 다양성이 있는 지도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윤석열을 못 막은 게 문제라면은 그건 당정 관계의 문제지. 당 지도 체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폭주를 못 막은 거, 레드팀 역할을 일도 못한 거, 그걸 반성해야지. 아니, 그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게 말이죠. 당대표 권한이 너무 과도해서 그랬습니까? 그럼 과도했다는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작년 12월에 이렇게 장동혁 등등 몇 사람이 배신 때리니까 바로 그냥 날아가고 그렇게 쉽게 날아갑니까? 과도한 권한이 있는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날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용산에서 윤석열한테 뺨 맞고 와갖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되면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뒷팔을 좀 꺾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하여간 친윤들의 꼼수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는데 맨날 이런 꼼수의 꼼수로 연발하고 있으니까 당 지지율은 어떻게 되죠? 곤두박질 치죠. 어제 오늘 나온 MBS 또 한국갤럽 조사 한번 볼까요? 어제 MBS 보면은 이제 민주당 45% 국민의힘 20%인데요. 저거 보세요. 70대에서도요.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70대에서도 졌어요. 70대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겨우 3% 이긴 거예요. 대구 경북 겨우 3% 이겼고요.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에서는요 44%대 11%, 4배 차이나 납니다. 4배 차이나. 오늘 한국갤럽 어떻게 나왔는가 같은 그 표 볼까요? 뭐 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어제 MBS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기도 보면 대구 경북에서만 이기고 부울경에서도 지고 있잖아요. 부울경에서도 지고 있고요. 저기서도 보면요 70대 이상에서 70대 이상에서도 거의 이제 똔똔 붙었잖아요. 37대 39. 어제 이제 MBS는 70대 이상에서도 진 건데 오늘 이제 갤럽은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중도층도 보세요. 민주당이 41%인데 국민의힘은 18%, 반토막도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비가 된 친윤들이 계속해서 당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말로는 개혁, 혁신이랍시고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 구태정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연발하고 있으니까 결국 민심은 냉담해져서 저 지지율은 저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지도체제를 변경, 이건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 구태정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